더운 지역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추운 지역 알아보죠. 그 추운 지역은 이제 한대기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추운 기후 그러면 될 텐데, 그 옛날에 우리 선생님네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한자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찰 한자를 써가지고 써요. 요즘은 한자를 이렇게 많이 안 배워가지고 이게 한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추운 기후예요. 자, 춥다의 기준이 뭐냐? 여름이 여름 같지 않은 거예요. 아까 열대기후는 뭘 열대기후라 그러냐? 겨울이 겨울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온도가 낮은 계절이 있지만 그걸 겨울이라고 부를 수 없으면 그게 이제 열대인 거.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덜 추운 계절이 있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덜 춥다라고 하는 계절도 웬만한 지역에 가면은 그냥 애들 말 써야지. 얄짤없이 겨울 소리를 듣는 그런 기후가 되겠죠. 자, 그래도 여기는 두 종류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가 그래도 나름 덜 추운 계절이 있는 기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그냥 그딴 거 없다 하는 기후. 그래서 그래도 좀 덜 추울 때가 있는 기후를 툰드라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딴 거 없다. 그거를 이제 빙설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덜 추운 기후라고 얘기하는 기준은 그래도 물이 좀 녹는다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그래,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도가 그래도 영상으로 올라갈 때가 좀 생겨서 물이 좀 얼음이 좀 녹아서 물이 좀 잠시 있는 계절. 그게 이제 여름이죠. 참 대단한 여름이죠. 자, 그렇지만 이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워가지고요. 그 잠깐 얼음이 녹아서 물이 생기는 그 사이에도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은 너무 그 정도 갖고는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끼 같은 것들은 자랍니다. 그래서 그 이끼로 덮여 있는 초원을 이끼 초원 좀 이상하다. 풀이 아니다. 어쨌든 이끼 초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끼 초원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런 이끼라도 생기면은 이걸 뜯어먹는 또 초식 동물들이 또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면 또 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도 있기 마련이죠. 이때 이 이끼를 뜯어먹고 사는 초식 동물 중에 제일 유명한 동물이 바로 스벤이 아니라 술록이죠. 술록. 스벤은 술록 중에 한 마리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식물과 동물이 조금은 살 수 있는, 그러면 그 식물과 동물이 조금을 살 수 있으면 그걸 또 조금 이용하는 사람들도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뭐 지역에 따라서는 뭐 이쪽에서는 뭐 핀족, 랩족 이런 족들이 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뭐 이누이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술록을 키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1년 내내 0도 이상으로 절대로 안 올라가는, 그래서 얼음이 물이 될 데가 없는 계절, 기후. 그게 이제 빙설기후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북극, 그 다음에 여긴 표시가 안 되는 남극 같은 데가 이제 빙설기후예요. 당연히 이런 곳에서는 어떤 식물도 살 수가 없죠. 심지어 남극에서는요, 감기도 안 걸린대요. 그게 굉장히 추운데 왜 감기가 안 걸리냐?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바이러스가 살지 못한대요. 우리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피난을 간다 그러면은 절대로 가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곳이 있긴 하네요. 그죠? 요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그린란드 한가운데, 근데 그린란드도 가장자리에서는 그 확진자 생겼대요. 정말 코로나 독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남극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바이러스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남극 가서 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냉대기후라던가 뭐 아열대기후 뭐 이런 기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온대기후와 한대기후의 중간쯤, 혹은 온대기후와 열대기후의 중간쯤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대인지 한대인지 헷갈려, 혹은 온대인지 열대인지 헷갈려. 그러니까 대체로 추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추운 건 아닌 그런 정도의 그 기후가 냉대기후가 되겠죠. 그게 바로 어디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 아근셀이 바로 우리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룬델,
아룬델이 바로 전형적인 냉대기후 지역이죠. 그래서 그 겨울왕국 1에서는 아주 추웠죠. 아주 추운 날씨, 겨울이 길어요. 근데 겨울왕국 2에서는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숲도 우거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길진 않지만 숲이 우거지고 잎이 나는 그런 계절도 있어요. 그래서 온대기후랑 비슷한데 겨울이 길고 그 한대기후의 특징도 좀 있는 그런 데가 이제 그 냉대기후죠. 대체로 이제 그 핀란드, 뭐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혹은 그 러시아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그 냉대기후의 특징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들 공통점이 이 나라들이 아주 휩쓸고 다녔던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날 텐데 그 평창올림픽이죠. 겨울에 하는 동계올림픽에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이 냉대기후 지역이죠. 그러면 이제 아열대기후는 뭐냐? 그거는 이제 뭐겠어요? 열대기후랑 비슷한데 마치 온대기후처럼 겨울이라고 부를 만한 계절이 잠깐은 있으면 그게 아열대기후예요. 그래서 여름이 길고 겨울이 대체로 따뜻한, 그러나 어쨌든 계절의 변화가 있기는 한 기후. 대표적인 아열대기후인 나라가 이제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코로나가 많이 걸려서 유명한 게 아니라 잘 막았다고 유명해진 그 타이완, 그 대만 같은 데가 전형적인 그 아열대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워낙 남북으로 길어가지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 북쪽 지방, 그러니까 하노이가 있는 지역, 하노이에서부터 다낭까지 사이, 한국 사람들 많이 여행하는 다낭 이런 데가 이제 아열대기후 지역이죠. 그래가지고 1월 달에 가면은 우리 기준으로는 딱 좋아요. 가을 날씨 같아요. 온도가 15도 정도 되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맨날 30도 막 넘다가 갑자기 온도가 15도까지 내려가면은 추워, 겨울이야 뭐 이러고 다니죠. 요즘에 이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겨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예를 들면은 지난 1월 달 보세요. 지난 1월 달에 우리 막 영하로 내려간 날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쯤 되면 우리가 대만하고 겨울이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도 점점 아열대기후가 되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눠봤던 이제 기후는 다 이제 온도, 기온을 가지고 나눴던 거죠. 춥다, 덥다, 뭐 따뜻하다. 근데 그 기후를 정하는 그 요소, 기상 요소 중에 강수량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비가 정말로 적게 오는 그런 지역, 그런 곳을 이제 따뜻하다, 뭐 덥다, 춥다를 따지는 게 약간 의미가 없어요. 물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요. 이 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굉장히 질긴 동물이죠. 그래가지고 어지간히 추워도 살고요, 어지간히 더워도 살아요. 어떻게든 살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은 한 2, 3일 안에 그냥 저 세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곳에서도 살고 굉장히 추운 곳에서도 사는 사람들이지만 물이 한 방울도 안 나는 곳에서는 전혀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한 지역을 통틀어서 우리 건조기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로 이제 건조기후 그러면은 연 강수량이 그 500mm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죠. 연 강수량 500mm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우리나라 만약 비가 이렇게 오는데요, 그 7월 달이나 혹은 7, 8, 9월 같은 경우에는 이놈의 500mm 정도는 그냥 한 달에 다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태풍 하나 잘못 걸리면은요, 2, 3일만 해도 한 500mm 쏟아질 수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비가 내려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물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게 이제 그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물론 500mm 가까이 오면은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에요. 대개 100mm도 안 오는 그런 곳도 수두룩합니다. 자, 근데 이 건조기후 지역을 이렇게 지도로, 세계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여기에 그 굉장히 짙은 곳, 짙게 칠한 게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가 이제 사막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즉, 현재 이미 사막인 곳과 현재 사막은 아니지만 곧 사막이 될 곳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점점 이 사막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대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게다가 이렇게 보면 딱 느낌이 오겠지만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 사막 혹은 사막이 되어가는 곳이. 가령 그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영토 대부분이 사막이 되어가는 지역이고요. 아프리카도 보면 이렇게 한 절반이 사막이 되어가는 지역이죠. 중국도 보면은 굉장히 그 사막이
넓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짐작할 거예요. 알고 다 아는 얘기죠. 바로 이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자꾸 날려가지고 우리까지 괴롭히죠. 이제 올 때가 됐네요. 그죠? 봄 되면 그 황사가 오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건조기후 지역이 이후로 넓게 퍼졌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그다음 이 건조기후 지역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온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온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강수량 막대기를 봅시다. 강수량 막대기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리야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수도예요. 이 리야드는 보니까 강수량 막대기가 뭐 언제가 많이 온다 안 온다 이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일 비가 많이 오는 달도 30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mm 같으면은요 뭐 봄비가 척척히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하루에도 그 정도는 그냥 내리는 비가 한 달 내내 내리는 게 그게 제일 비가 많이 오는 달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 구경하기 어려운 곳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기 그 한 달에 100mm 오는 달이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 합쳐보면은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비라고 할 만한 게 조금은 있는 그런 이제 그 건조기후죠. 그럼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여기는 식물이 산다, 못 산다. 이 식물이 못 살아요. 여기는 산다, 못 산다. 살아요. 살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 나무가 우거지면서 산다? 그거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리야드 지역처럼 1년 내내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은 결국 식물이 못 살아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거가 되죠. 뭐요? 사막이 되죠. 여기는 식물이 살 수는 있는데 나무가 살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키가 작은 풀만 살고 있는 풀밭, 바로 초원이 만들어지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요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지역, 그런 지역에 가만 있는 풍경이죠. 요게 바로 초원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그런 사막 지역에서도 그 지하수가 이렇게 샘처럼 솟고 비가 그래도 아주 안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몇몇 군데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나는 곳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이렇게 사막에 띄엄띄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샘이 올라오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뭐죠? 오아시스예요. 네, 오아시스. 그래서 이 사막 기후 지역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여 살고 그 외에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이제 그 초원 지역,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죠. 이 초원 지역에서는 키가 작은 풀들이 살기 때문에 그 벼농사를 짓거나 이런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키가 작은 풀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풀들을 뜯어먹는 가축을 길러서 그 가축의 젖을 짜고 고기를 먹어서 그 생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고기보다는 젖을 짜는 걸 좋아해요. 아무래도 젖을 오래 고기는 이렇게 잡아 먹어버리면 끝이지만요. 그죠? 젖은 계속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계속 또 짜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요구르트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게 다 이쪽 그 초원 지역에서 나온 거래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풀들이 우리 그 열대 사바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키 큰 그런 풀이 아니라 그 풀이 많이 자란다기보다는 겨우 풀만 자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풀이 많이 자라는 지역이 아니라 겨우 풀만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가축들이 이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으면 여기는 금방 뭐가 돼버리냐? 아까 뭐가 되어간다 그랬죠? 네, 사막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귀중한 초원이 사막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가축들이 풀을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은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축을 데리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죠? 네. 유목이죠. 그래서 유목 생활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에서만 살 수 있는 사막 지역 사람들은 집을 나름 지어요. 오히려 튼튼하게 지어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여러분 사막에 사는 부족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나왔어요. 야, 오아시스다, 물이다. 그런데 거기 이미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딱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서 물을 같이 나눠 쓰고 삽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 새끼들을, 미안합니다. 저자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여기를 차지하자 이러지 이 귀중한 물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 지역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문화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는 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는 두껍고 튼튼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집 겸 그 요새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
초원에서 그 가축을 먹이다가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을 이런 식으로 천막같이 져요. 그 집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 몽골의 유명한 이동식 주택 게르죠. 이거 나중에 이제 야 여기 풀 너무 많이 먹었다 옮겨가자 그러면 막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수레에다가 싣고 갑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이 몽골 사람들은 말보다 말을 먼저 배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재 개그네요, 그죠? 네, 말보다 말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말하기도 전에 말을 먼저 타는 그런 이제 민족이 되겠죠. 자, 이제 그 여러 기후 지역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서 살까? 이 답이 나왔죠. 여러분 더운 데서 살래요? 추운 데서 살래요? 아니면은 추운 계절이 있고 더운 계절도 있지만 다 너무 지나치지 않은 적당한 범위 안에 살래요. 당연히 기후가 적당한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여기 점이 이제 인구가 10만 명 단위마다 점을 찍은 거예요. 이 점을 찍어봤더니 대체로 사람들은 아까 중위도 지방이라 그랬죠? 이 중위도 지방에 따다다다다다 점을 찍고 살더라. 다만 중위도 지방에서 점이 좀 덜 찍힌 곳은 어떤 곳이죠? 보니까 사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음번 단원에 나오겠지만은 기후 말고 또 우리가 사는데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땅의 모양, 산 이런 거 있죠? 그 높은 산악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면은 대체로 중위도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은 추운 거하고 더운 거하고 어느 걸 더 잘 견디나 하는 건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추운 데 살래? 아니면은 1년 내내 여름 안에는 더운 데 살래?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 더운 데 살아야죠. 아주 추운 데 살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 식량과 물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중위도 지방의 온대기후 지역에 많이 살고 그 다음에 많이 사는 곳은 주로 열대기후 지역, 식량을 구하기 쉬운 열대기후 지역에 살지만 그것도 적도에 가까운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많이 살지 않아요. 거기는 정글이 막 우거져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깜깜한 정글이 우거져 있고 온갖 종류의 벌레와 그 짐승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편하지 않고 대체로 아열대기후라고 불릴 수 있는 곳에 약간 걸친 지역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온대기후, 냉대기후, 아열대기후가 있는 요 띠에 지구상의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모여 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